인디언들의 한 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다 죽였어요. 그 인종 학살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우리가 이제 나는 시티즌이니까 우리한테도 치부가 있지만은 역사에 그거는 오래전 얘기고 지금 현대에서 자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거.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뭐 지독해요. 600만을 죽였으니까. 그렇지만은 they died instantly.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갈라놓고선 가스챔버에 넣어갖고선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요독에 들어가면요, 반년 동안 굶겨갖고선 하드레이버 무지무지한 노동을 시키고 밥을 안 주기 때문에 한 반년 있으면은 죽는 겁니다. 굶어서 죽는 것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운 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단식해봤어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 뭐 포더첸 의사들이 그 사람들 2주를 단식을 하더라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300만이 피스타임 평화시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만나고 불쌍한 사람들도 만나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탈북 난민들을 갖다 구하는 걸 갖다가 전업으로 해갖고선 탈북자들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황자엽 선생을 갖다가 2002년인가 만나 뵀는데 그래서 황자엽 선생을 갖다가 2003년에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수젠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 오셔서 별의별 우여곡절이 많다가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남북한 그 관계라든지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난민들을 보고 2004년에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국회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그거 통과될 적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때 노무현이 돼지우리당 그놈들이 정봉주라는 놈이 있어요. 국회의원 하던 놈. 그놈이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리고 영어 잘해요. 그래서 그놈이 돼지우리당 28명 국회의원들하고 해갖고 여기서 2004년 북한 인권 법안을 갖다 미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한국 국회의원들 28명이 편지를 써갖고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서울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하고 일을 가깝게 많이 할 때인데 김 의원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로 김문수 의원이 33명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았고 우리는 절대 찬성이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미국 국회에다가 대고 우리나라에 나쁜 놈들, 죽일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4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북한인권 전시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북한인권 전시회를 갖다가 2007년 11월 달에 했는데 동경도 가고 워싱턴에도 가고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제발 이거 일주일만 좀 이 스페이스를 빌려달라고 빌려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김문수 의원이 그거 왜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하자고. 여의도에서 했어요. 11월 8일에 나흘을 했는데. 그걸로 해갖고선 그 전시회를 갖다 끌고 미국하고 토론토하고 서울하고 해갖고선 한 8군데를 갖다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기아 참상 스타베이션 그리고 영아 스타베이션 어린애들 굶어 죽는 거 그게 제일 지독해요. 쳐다보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그 어린애들 굶어 죽는 거는. 근데 그걸 갖다가 딴 사람이 아니고 노버트 포러첸이라고 독일 의사가 북한에 가고선 전부 다 찍어서 내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북한 가서 2년인가 있는데 자기 엉덩이 살을 갖다가 띄어갖고선 화상 입은 사람들, 화상 입은 사람 노동하다가 그 사람한테 이식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 훈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친 곳에서 쓴 일기라고 그래서 그걸 책을 썼어요. 전부 다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다가 그걸 보냈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그 사진하고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냈습니다. 그래 그런 거 저런 거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황장엽 선생도 오고 탈북자들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지금은 25,000명 넘어요. 탈북자들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뭐 몇천 명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국회에 와서는 맘 놓고 증언을 했거든. 그 북한인권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와서 그 청문회를 갔다 여기서 히어링을 갔다 하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언제든지 좋다고 그래서 데리고만 오면은 시켜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시켰어요. 근데 그 탈북자들 공이 많습니다. 그 통과됐을 적에는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이 김정일이 죽이는 적이 이 살인마라고 욕을 하고 제가 옛날에는 욕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욕을 하다 보니까 그놈을 살려놓은 게 누구냐? 그게 김대중이더라고. 그래 열받아갖고선 그때부터 또 김대중에 대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참 늙은이가 그 노벨 평화상이 뭔지 그거 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진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빨갱이로 그래갖고선 줬단 말이에요 김정일한테. 근데 황 선생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97년에 망명을 하셨는데 당신이 남한으로 넘어오시면은 5년 안에 북한 정권이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넘어오신 거라고. 황 선생하고 김덕홍 씨하고. 그런데 5년에 망하기 있는커녕은 김정일이가 떼부자가 됐다고. 돈을 갖다가 그냥 상태비로 줬으니까. 김대중이가. 그러고 나서 박지원이는 여기 뉴욕에 있던 박지원이라는 개놈가를 그놈은 뭐라 하냐면 단돈 1불도 안 줬다고 그랬어요. 북한에다가. 그렇게 돈을 줘놓고도. 그래서 김정일을 살려놨어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 300만 명을 죽인 놈을 갖다가. 왜 300만 명을 죽였느냐. 9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파워를 갖다가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공고하기 위해서 solidify 하기 위해서 금수산 궁전을 지었습니다. 김일성이 그 시체 보관하는 거. 그거 할 적에 900 밀리언이 들었습니다. 10억 불이 들은 거예요. 북한에서 10억 불이면은 여기서는 1000억 불입니다. 그런 돈을 갖다 북한에서 써갖고선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효자다. 그걸 보여주는데 북한에서 왕조 세우고 효하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왕조 정권을 갖다 유지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백성을 먹여 살렸으면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먹고 살고 2천만이 우리들처럼 건강한 몸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굶겨 죽이고 300만이 굶어 죽었으면 220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으면 15%가 죽은 건데 그러면은 전 국민이 굶은 거라고. 전 국민이. 애들이 우리 애들보다 10cm가 적어요. 북한 아이들이. 인종이 변했다고 북한이. 그래 열 안 받아요 그걸. 그런 걸 다 사진으로 보고 듣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이 노무현이 가서 그걸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돌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쟤네들 좀 애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악마는 제가 링컨을 갖다가 공부하기 직전에 제가 히틀러를 공부했어요. 히틀러하고 처칠하고. 근데 히틀러 같은 악마, 스탈린 같은 악마, 이런 도저 같은 악마, 이것들이 2차 대전을 갖다 일으킨 이 나쁜 놈들 가만두면은 저희들이 그것도 안 되지만은 유태인 600만 명만 죽이면은 I'm satisfied. 내가 피를 다 흡혈기인데 마셨으니까 이제는 끝이겠다. 그게 아니거든. 그래갖고선 체코 먹을 적에도 체코하고 영국하고 저게 있었어요. 지금 한미동맹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체코를 갖다가 독일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영국은 자동적으로 가서 독일을 쳤어야 돼요. 근데 그거 갖다가
챔벌린하고 듀바리하고 저 뮌헨에 가고선 비도 발발하고 히틀러 해리 히틀러 정말 요번이 끝이냐 그러니까 정말 끝이다. 그래서 백지장 들고 와서는 이거 Peace in Our Lifetime 그걸 했다고. 그런데도 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폴란드 warsaw 갖다 쳤다고 600만 죽이고 그런 식으로 그 스탈린도 우리나라 왔고 그놈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전부 다 태평양 전쟁하고 해갖고선 일본을 갖다가 거꾸로 틀린 건데 소련이 와갖고선 우리 남북 분단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뭐 설이 많지만은 뭐 요새는 북침이라고 그러니까 이정희 같은 년 지금 빨갱이들이 김석인이 뭐 이정인이 다 한명숙이도 빨갱이에요. 그 한명숙이가 와서 재미동포 연합 아까 내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미동포 전국연합이라는 게 이게 빨갱이거든요. 목사들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뭐 함성국이니 이승만이니 뭐 유태영이니 이것들이 여기 뉴욕 한복판에 앉아갖고 아주 나는 빨갱이다 하고 명찰을 하거든. 포틀리 사무실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초상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그때 그걸 갖다가 내가 FBI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왜 내버려두냐고. 그랬더니 until they do something physically, we can do nothing about it. 그 사진 걸어놨다고 그놈들 잡아놓을 수가 없대요. 그럼 뭐 어떻게? 내가 가서 잡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박지원이가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이고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그놈이 한마디 하면은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이 프론트 페이지에 한국의 빨갱이들이 그렇게 득식을 했잖아요. 내가 언제 한 번은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남산에 올라서 돌덩이 던지면은 김과 박과 이가한테 떨어졌는데 지금은 돌을 갖다가 300개를 던져도 전부 다 빨갱이 머리에 떨어진다고. 국회의원 빨갱이, 교수들 빨갱이, 판검사 빨갱이, 청와대 속에 앉아있는 대통령까지 빨갱이. 이렇게 나만이 됐는데 그 빨갱이 세력이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노들돌 말씀을 하셨고 뭡니까 이준묵은 동창인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워싱턴에서도 전시하고 토론토 가서도 전시하고 그랬는데 뉴욕에서도 물론 했고요. 항상 있어요. 누가 와서 듣습니다. 얘기하는 걸. 저는 뭐 10년 전부터 이제 김대중은 빨갱이, 김정희는 역적, 반역이라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이명박 역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밤낮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지금 또 김정인이 국방위원회 뭐 1위 위원장님 아주 환장을 하겠다고. 그게 빨갱이 민족통신이니 뭐 우리 민족끼리 거기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선동화가 그래요. 조선동화가 그따구 식으로 쓴다고. 그리고 조선동화 기자들도 밑에 놈들은 전부 다 저쪽입니다. 그렇게까지 됐는데 걔네들이 어디 가서 선까지 와서 이제는 우리 만족이다. 끝이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선 같이 공멸을 해야지 만족을 하는 게 이 빨갱이 속성입니다. 아예 너나 먹자가 아니죠. 같이 죽자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빨갱이 바이러스 캔서에 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정말 저는 이제 45년이 됐는데 그리고 또 돌아다니기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건축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세종대왕이 나오고 이순신이 나오고 유관순이 나오고 윤봉길이 나오고 이런 나라 없어요. 세상에. 한국 처음입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밤낮 느낀 게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희한한 말이 없구나. 더군다나 이제 이 컴퓨터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빨갱이만 없어지면은 동해에서 떠는 해처럼 태양처럼 우리나라가 다시 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빨갱이들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스를 내는 것 자체가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점잖으신 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가서 공격받을까봐 점잖으신 분이 점잖으시다 보니까 보이스를 계속 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테드 김 블루웨이 기획사 대표 되시고요. 북한 미술 전시회 및 세미나 참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테드 김입니다. 저는 PR 마케팅 회사를 뉴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여러 전시회들이나 또 공연들을 많이 보러 다니게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하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런 심포지움이 있는데 한국 미술을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예술적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그런 흥미로운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콜롬비아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1시부터 7시까지 4가지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많은 대학생들이 참관하였는데요. 그 심포지움 주제를 보면 한반도의 긴장을 이렇게 늦추고 또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지만 그날 참석한 패널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패널 가운데 블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있었고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찰스 암스트롱 교수가 있었습니다. 또 조지타운 대학의 문범감 교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예술가 및 패널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의 모든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한반도의 긴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한의 체제로 인해서 북한이 오히려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날 지금 한국화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해를 그리는 그런 수묵화를 한국화라고 많이 부르는데 북한에서 부르는 한국화는 전혀 다른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북한의 그림이 다른 그림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 사상에 입각하여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또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3대 세습체주를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그림이 한국화입니다. 그날 패널로 참석한 문범감 교수는 그러한 장면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그림이었고 김일성을 좌우로 또 김일성을 찬양하는 모든 그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김정은, 김일성 또 지금 김정일까지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전혀 북한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물론 그 교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인물을 정확하게 묘사하였고 또 주변의 환경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예술성이 뛰어난 그림이다라고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냥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 참석한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날 콜롬비아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석하였고 또 인근 NIU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미국 내 그 유학생들이 7만 3천 명,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한국 유학생들 여기 와서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서 훌륭한 잡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고 그들의 정신에는 아직까지 여러 갈등이 많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젊은이들의 생각에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사상이 쉽게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썬데이 저널 LA판입니다. 5월 13일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학 내 좌파 세력의 노골적인 반미 행각, 반한 행각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는데요. UCLA도 그렇고 콜롬비아 대도 그렇고 한국학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연구소가 또한 한국 정부의 기금이나 또 이렇게 운영 자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연구소를 좌파 친북 세력들이 장악하였고 그들로 인해서 젊은 미국 대학생들 또 한국 대학생들이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KPI, ASCK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학자나 운동가,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친북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은 지금 현재 그 핵미사일이나 아니면 그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세력들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계속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은 자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누군가의 침략이 아니라 당시에 북한에서는 한 5만 6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였고 한 50만 채 이상의 그런 집들이 유실됨으로써 크나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이루어진 그 인민군들에 의한 만행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북한에서 입었던 피해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남한에 의해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 된 그런 상황을 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3대 세습으로 가는 후계 구도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어떠한 단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김정은 체제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세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성향들이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통해서 후계자로 임명된 거지 세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 가지 주장을 전혀 한국에 대한 지금 남한과 북한의 대립, 또 북한의 그런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나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대로 그들의 주장, 왜냐하면 그 지금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많은 교수나 학자들이 미국 내 대학의 유수 대학의 총장들이나 아주 저명한 학자들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방문하였고 김책공업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안내하는 길만 따라서 방문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실태가 아니라 발전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로 인식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2014년도에 북한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콜롬비아 대학에 초대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많은 7만 6천 명의 유학생들이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접근하고 있고 그들은 생각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대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북 성향을 가지고 종북 성향을 가진 그런 교수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동조하는 세력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물들 수 있고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주화라는 단어가 최근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뉴스 매체들에서 한국에 와는 걸그룹 젊은 그 친구가 민주화는 자기 그룹을 그런 개인의 그런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주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터넷상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없애버린다, 살벌한 응징을 가한다라는 다른 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아니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들은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앞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전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일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아주 옳은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노명석 제한구인의 수석 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 코너에 있어놓고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여기서 얘기할게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고 또 저보다도 방공의식에 대해서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뭐 좀 강론적인 얘기는 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다른 주제를 좀 갖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위장한 양동작전. 양동작전이라면 이건 그 군대 용어로서 그 기만작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두 가지 작전이 아니고 기만작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이게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으로 투자해서 북한을 유도하는 방법, 통일을 유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갖고 오늘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평화를 위한 그 양동작전은 아까 우리 여기 또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은 1938년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평화를 위장한 그런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길지만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973년 파리 협정조약입니다. 이거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그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철수하면서부터 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한테 했던 어떤 종북 세력, 이런 많은 그 친북 세력들이 그 남베트남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평화를 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그 조직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2005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정이한테 5억 불을 주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 하면서 햇빛 정책을 썼죠. 그때 일어났던 연평해전. 그때 연평해전이 여기 해군 회장님, 뭐 우리 윤 사장 해군 장교 출신들이 있지만은 그 이후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우리는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뒤에서 총을 겨눴죠. 이런 식으로 북한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아까 테리 킴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여기 콜롬비아나 NIU, 특히 이 뉴욕의 콜롬비아나 NIU 쪽에 이 사람들의 그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가면은 그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해군기지를 지으면 안 된다. 평화를 위해서 이북 5도는 우리가 완충지역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틀림없이 평화를 위해서죠. 왜냐? 연평해전 거기서 일어났죠. 천안함 폭침 거기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항시 평화를 위해서는 말을 항시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시 양동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OC. 지금 우리가 이 조국미래라는 단체가 사실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통일의 염원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매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강론에 의해서 무슨 반공세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저도 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이건 좀 방어적인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맨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방어하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SOC가 민간 사업단체 사업단체인데요. 우리로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꼭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개성공단 있죠. 개성공단이 들어감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금강산 여행 하는 거 있었죠. 박광자 씨가 결국 사망당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북한에서 제약된 그런 지역이었지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남한이 발전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계기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소련하고 중국이 지금 저기 철도, 그다음에 그 항만 이런데 지금 북한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런 뭡니까 도로, 항만, 철도 아까 오다가 뉴스에 들어보니까는 북한의 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농업단지도 SOC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진짜 좋은 기술과 발달된 그런 첨단의 과학을 갖고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합작 투자해서 발전시킨다면은 우리 기술자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자연히 남한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뭐 어쩌다 하는 것보다는 이 많은 기술 개발팀들,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그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접촉하다 보면은 진짜 남한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인식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뭡니까 탈북 우리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완전히 주람하더라고요.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생명을 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부담을 갖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탈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민간 투자를 해갖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많이 알린다면은 북한이 탈북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우리가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저 예비역 해군대이고요. 그리고 저는 1977년도 인근에서 2년 동안 연평도하고 백ing도 천안함이 초기했던 그 지역에서 저도 배를 타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했는데 이번에 천안함 때문에 제가 많이 울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빨갱이 나라가 됐는지 제가 한 달을 거의 울었습니다. 저희 천안함 장병들이. 그래서 제가 천안함 얘기만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노두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노두돌이 이 뉴욕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세뇌시키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자금이 나오는지, 누가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좀 아시는 대답. 예.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는 평통사라 그래서 평통하고는 다릅니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한국에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진보 집단하고, 그러니까 진보라고는 말 자체가 하는 거가 잘못 쓰였기 때문에 종북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기 들어와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 안에서 또 종북 있는 사람들이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금을 대주고요. 또 미국 자체에서도 또 입양아들을 많이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다가 저번에도 천안함이 안보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 거, 거기에서 평통사에서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편지들을 여기에서 자라난 그런 입양아들을 섭외해가지고 걔네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국에서도 오고 저는 분명히 북한에서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들어본 사람은 옛날에 북한 담배 피워봤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노명석 수석부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통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개성에서 공단에서 사람을 폐쇄한다 이러다가 오늘 다시 오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통일이 만약에 된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너무 깜짝 놀라게 우리 조카가 35살인데요. 교회에서 자라고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진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빛이 달면서 진보가 뭐가 다릅니까? 진보가 고모 왜 그거를 진보를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진보하고 통일하고 좌파하고 전혀 이거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섬찟하면서 이건 얘는 교회에서 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조카인데 이 통일관에서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테드 김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여기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산주의자로, 그러니까 종북으로 그 김정일 순봉자로 만드는 그거가 바로 노두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다 왔는데, 뭐 이렇게 우리는 한국 분들은 워낙 질문 있어요. 그럼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으셨는데 한 말씀들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하시고 여기 어떻게 그걸 참석하시고. 저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다른 비즈니스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예. 개방의 시대가 돼가는데 중국도 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북한에 대해서? 예. 네. 왜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이제 장벽 하나 자녀들 있으세요? 자녀들? 없어요. 자녀들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셨다. 네, 그렇죠. 예. 앞으로 비즈니스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궁금해서. 네.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무모회 회장 홍대수입니다.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과 싸우게 되면 주로 무형적인 것이 이깁니다. 즉 말해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더 동조하게 되고 자기는 이미 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미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무형적인 그런 세계는 항상 동경의 세계고 굉장히 상황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동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현명한 사람들이 쉽게 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최현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보이스를 이렇게 알리는 쪽이 보이스를 안 올리는 쪽보다 이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여 2차 포럼을 하지만은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보이스를 대외적으로 좀 알리는 쪽도 상당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포럼을 할 때는 뭐 교회에 계시는 청소년 담당 뭐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그 청년부 대표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한 명씩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북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지. 지금 대부분의 미국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두돌이라고 하면은 노두돌이 뭐죠?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10중 8구일 것 같아요. 그쪽 관심 없는 분들은.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좀 알고 있겠죠. 하지만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럼 때 나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탁상머리, 책상머리,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부모들이 밥 먹으면서 이제 우리 무슨 말씀 하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나는데 좀 우리끼리 여기 모인 분들이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이 보이스를 좀 대외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그러니까 이런 포럼을 통해서 발표를 하지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1분씩 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ROTC 회장이었던 문상원입니다. 현재 AIG 보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참석해서 우리 조국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지금 남북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
지금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현명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새벽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큰형 이름을 부르면서 상서가 상서가 그러니까 도둑이 듣고 도망갔어요. 예, 도둑을 쫓는 데는 내가 깨어있다라는 걸 알리면 도둑은 도망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마귀는 이간자고 사탄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돌과 또한 이러한 그 단체들을 우리가 또 이중문 씨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리면 그 사람들이 위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테드 김 선생님한테 KPI라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북한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 아브젝션을 우리가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줘야 이것이 그 청소년들한테도 또 유학생들이나 또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그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우리 측에서는 꼭 있어야 되리라고 오늘 이 기회를 제가 들으면서 KPI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우리 조국 미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그 사람들의 단체와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좀 많이 있고 또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또 그게 우리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움츠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뭐랄까 계속 굉장히 큽니다. 큰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더라고 많이. 그러니까요. 예. 저 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뉴저지에는 SALT라는 저 대학교 학생들 조직이 있어요. PSALT.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자꾸 저는 잊어버렸는데 피스 이런 거 이니셜을 했었는데 SALT는 2004년 그 북한 인권법안 그것 때문에 제가 속한 단체가 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인데 북한 자유연합인데 그때 2004년에 링크가 조직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워싱턴에 몇백 명이 왔어요. 시애틀에서도 오고 시카고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었는데 젊은 아이들이 나선다 해갖고 근데 인권운동 10년 결과가 뭐냐면은 모든 게 돈입니다. 돈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노동들도 이 자금 동원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그거는 루머일 수도 있고 뭐 실제 사실일 수도 있는데 김대중의 돈이 뉴욕에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인지는 뭐 모르는데 풀어나왔고 빨갱이들은 자금을 써요. 재미동포 연합 그거 모이면 호텔에서 모입니다. 우리들 모일 적에는 인권 전시회를 하든지 그 노스코리안 프리덤 코얼리션 할 적에는 그냥 식당 조그만데 이것보다도 적은 장소에서 모여갖고선 그야말로 해장국 하나 사서 돌려서 먹으면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하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기회가 나서 5월 초에 오슬로 댕겨왔습니다. 탈북자하고
근데 서울에서 지금 그 사람이 박상학이라고 저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그 삐라하고 저 풍선 날리는 투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 어떻게 하든지 저 모금이 되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도와줍니다. 한 번 날리는데 3,000불에서 5,000불 드는데 그거 날리는 게 제일 지켜더라고.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풍선 날아온 거 북한에. 그런데 이명박도 맞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갖다 지지를 하고 도와주리라고 저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포럼이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포럼을 그냥 무조건 듣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소통하는 거가 굉장히 좋고 오늘 여기에도 지금 벌써 두세 분이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인 선생님 학생의 회장이라든지 거기에 간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장소에 사는 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훌륭하신 패널들이 여기 여태까지 포럼을 했을 때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리얼하게 실제로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강의하고 듣게 하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조국미래 포럼에서 그런 것도 좀 준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그 패널들하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많이 그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라고 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말이 좀 많아서 오늘은 조용히 말하려는데 아까 우리 여러분들 좋은 말씀 제가 들었고요. 특히 우리 그 남춘우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마음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뭐 도로 던지시면은 뭐 아까 이씨, 박씨, 김씨, 최씨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뭐 300개로 빠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이라이트 게 많은데 그 아까 또 우리 농민석 선생님도 그뭐 개성 그런 것들 그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그 돌을 던졌을 때 그동안에 300개가 지금 빠지는 가느냐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1.5세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한 1.5세가 될 것이라 제가 우리 한국을 보는 제가 보면 좀 안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주 뉴스에 접하지 않지만 뉴스라는 자체가 언론이 항상 나쁜 것을 보도하는 게 뉴스고 언론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 그리고 맨날 정치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 그리고 뭐 여당하고 그래서 싸우는 것 뭐 대통령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계속 하면은 진짜 정이 딱 떨어집니다. 언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냐면은 다행히나마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축구든 무슨 아시케이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자부심을 좀 이렇게 갖게 되는데 또 우리 이제 가정을 봐도 그렇고 항상 부모님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고 그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셔도 잘 안 듣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참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자랄 때 한국에 송충이가 많아갖고 학생들한테 코카코다 병하고 젓가락을 주면서 송충이를 잡아라고 했어요. 잡아라고 했는데 잡았더니 송충이 없어졌냐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구한 결과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구나. 나무가 건강하지 않아서 송충이가 생긴 거구나. 그래서 나무를 건강하게 했더니 송충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보면 바퀴벌레가 많은데 아무리 바퀴벌레 약 뿌리고 저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집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이 깨끗하도 또 위에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 오기 때문에 노두떨이든 아무리 저희들이 여기서 노두떨 얘기해봤자 없어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저희를 더 그분들한테 이렇게 휘발유를 끼워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두떨이 없어지면 다른 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한인사에 알려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우리들부터 저희들이 한국이나 이런 거 어떻게 신경 쓰니까 저기 좋은 미래가 좀 작은 단체인데 그것도 뭐 하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가 진짜 이북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는 것도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동포들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축소하면은 우리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단체들이 우리 동창회도 많이 있고
뭐 골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 우리 친경 모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카운슬 계시고 우리 여기 최성님 계시면 부모님들은 관심 있는 거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고 어떻게 하면 SAT 잘 보고 점수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콜롬비아나 MIT 같은 대학교를 보내느냐 그게 목적이지 이런 데 관심 갖는 걸 별로 또 싫어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또 애가 우선 또 정치나 이런 데 안 좋은 데 빠져서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아니면 또 잘못 찍혀서 또 잘못될까봐 다 지금 굉장히 좀 이기주의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밥상 교육 우리가 행사를 해봤자 이건 몇 번 하겠습니까? 매일 부모님들이 보면은 저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식사도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못 하세요 친구들이. 솔직히 아버님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아버님들은 골프 치면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저녁 식사하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놀고 엄마는 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체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우리 한인 동포에도 알려야 될 게 특히 유교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좋은 그 기회인데 우리가 이런 그 나라하고 지금 이런 현실하고 이런 그 토밀의 중요성하고 이런 걸 좀 가정부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 같다 그것만 알려도 뭐한 10%나 몇 %만 그걸 받아들이시면은 그게 1년에 행사 몇 번 크게 하는 거 근사한 행사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비밀이 하기 때문에 비밀은 아니지만 조용히 하기 때문에 노드돌이 오게 될 거고 우리가 큰 행사를 하면은 또 노드돌은 또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지금 저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하면은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 대한 역사라도 좀 배우고 한국말도 좀 배우고 아니 고등학교 같은 데서 좀 가능하면은 이런 역사 같은 거 좀 사실 좀 알려서 좀 이런데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 뭐든지 큰 일들은 이렇게 작은 한두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스를 안 내면은 아무도 듣지도 않고 우리 자체가 리마인드가 되는 거고 우리 자녀한테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적인 거를 그리워하다가 그런 쪽으로 하지를 않게 해서 우리 자신이 교육하고 우리 리마인드 하는 건데요. 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1분으로 리미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마이크 잡으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of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해 줘가지고 오늘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만약에 또 우리가 이런 포럼을 가지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나는 분들이 그 역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씩 잠깐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동영 6월에 지금 이거를 하게 된 거가 사실은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하자 해서 오늘 하고 또 이제 14일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군 협회 회장 이영 말씀하신 걸 많이 참고도 하고 또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참고를 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해군으로서는 해군에 대한 것만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제주도 해군 기지의 반대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한 것은 완전한 종북 세력들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화탄에 가서 걸기대회까지 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성과는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좋은 미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은 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 같이 계속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 힐링 네트워크 이동영입니다. 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번 금요일, 다음 금요일 6월 14일 금요일 7시에 이 같은 장소에서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그리고 곁들여서 뉴욕 좌파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그때는 포럼이 아니고 일종의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모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그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 많지만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거기 남 선생님 씨가 말씀 드렸지만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참 이루 혹독하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북한 전체 한 현재 6군데 한 20만 명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사하면 매년 한 15%가 자꾸 교체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에 15%면 20만 명 중 15만 명이 죽어나간다는